복숭아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렁이 복숭아, 딱딱이 복숭아 둘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종류도 많은데요. 요즘엔 납작 복숭아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가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랄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꺼리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복숭아도 정확히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종류도 많고 인기도 많은 복숭아는 풍부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무기질, 수분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각종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며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펙틴이란 성분도 풍부한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어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 동맥 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수를 증식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지는 효능이 나타나며 위염, 위궤양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그 걱정 지금부터 덜어드릴게요. 복숭아는 달콤한 맛이 좋지만 혈당 부하 지수와 혈당 지수가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도 혈당에 문제가 될 만큼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 더 놀라운 건 복숭아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많아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주고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답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복숭아 200g을 12주 동안 매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좋은 것은 아닌데요. 흡수가 빠른 물렁이 복숭아는 당뇨 관리에 좋지 않고요. 소화와 흡수가 느린 딱딱이 복숭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딱딱이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여 영양성분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렁하고 당도가 너무 높은 복숭아는 당뇨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렁이 복숭아는 과육이 부드러워 금방 소화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죠. 복숭아는 폐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능도 있는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B17이 풍부하여 폐의 산소와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어 폐와 기관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지질, 다당류, 식이섬유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호흡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각종 염증들을 완화시켜준답니다.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그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가 있는 분들뿐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한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연구 결과 복숭아 껍질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때문에 당뇨와 혈관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복숭아에는 콩나물 때문에 유명한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체내 배출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복숭아에는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세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네오클로로겐산과 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 결과 복숭아에 들어있는 무기질과 영양성분들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얼굴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의 높은 수분 함량은 더운 날씨의 땀으로 손실된 피부의 수분을 공급해 주어 피부의 탄력을 보강해 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안감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를 도와주고 극도로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 들어있는 글루타민,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일 때 복숭아를 먹으면 숙면을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복숭아를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복숭아와 만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잘 익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란 성분이 풍부하여 복숭아의 비타민C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진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을 더욱 활성화시켜주는데,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하여 나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인슐린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주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혈당 지수 또한 15에서 27 사이로 매우 낮아 당뇨 관리에 좋은 과일이죠.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이 극대화되어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간식으로 드시기에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달달한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복숭아 통조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성분이 사라져 설탕 덩어리인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가공된 통조림 말고 싱싱한 복숭아를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레르기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면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방해해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독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아나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좋아지는데요. 구매한 양이 많아 한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3도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차갑게 보관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도 정도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상온에 잠시 두면 복숭아의 달콤한 맛이 드라마틱하게 살아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복숭아와는 달리 그대로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채소가 있죠. 바로 고사리입니다. 떠도는 속설이 많기로 유명한 고사리, 외국에서는 독초로 알려져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고사리의 효능, 그리고 고사리와 상극인 것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고사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물로도 먹고 육개장에 넣어도 먹고 다양하게 먹는 고사리는 먹는 방법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고사리에 대한 속설들이 이 생고사리 때문인데요. 고사리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이 소문은 사실입니다. 다만 익히지 않은 생고사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을 유발합니다. 또한 티아미나아제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 몸속의 비타민 B1을 분해하여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근육과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 각기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하고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고사리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끓는 물에 삶아 독소를 제거하고 말린 후에 쌀뜨물에 말린 고사리를 하룻밤 담가두어 남아있는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조들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고사리의 독성인 프타킬로사이드와 비타민 분해 효소인 티아미나아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선조들의 방법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고사리의 효능의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 강화인데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고사리에는 기능성 다당류와 산성 다당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고사리를 섭취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마늘과 함께 드시면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까지 제거해 주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마늘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혹시 모를 고사리 때문에 분해될 수 있는 비타민 B1을 보충할 수 있어 고사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시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고
피로회복까지 시켜주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문어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고사리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고사리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당과 지방, 콜레스테롤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것이지요. 또한 고사리에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문어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문어는 소화를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한 고사리와 문어를 함께 드시게 되면 소화를 시키는데 매우 오래 걸리게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과발효로 인한 복부팽만 지속되면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고사리와 문어는 함께 섭취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섭취하는 것에 매우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인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무기질과 비타민을 돼지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효능이 좋은 비타민 B1이 풍부하며 고사리에는 부족한 무기질들을 보충해주고 돼지고기에는 부족한 비타민을 고사리가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서로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인 것입니다.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메밀이 있습니다.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조리하는 요리들이 있는데요. 맛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성 열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처방할 정도로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성질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는데요. 메밀 또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고사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을 너무 차갑게 하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사리를 드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와파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혈전용해제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전용해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전이 생성될 수 있고 혈전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뇌혈관에 발생될 경우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사리와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고사리를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사리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신장 기능 중 하나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인데 신장질환으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주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돼지고기에 이어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으로는 들깨가 있습니다. 고사리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고사리에 함유된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고 뇌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관절염과 연골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프테로스틸벤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특별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큰 효능이 있고 풍부한 리놀레산은 뇌신경과 뇌세포 구성의 핵심 성분으로서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신경과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며 뇌졸중, 치매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것이지요.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표고버섯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와 셀레늄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칼륨과 철분 등이 풍부하여 영양성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고사리의 미네랄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항암 효과 또한 강력해집니다. 일반적인 과일과는 달리 상온에서보다 냉동일 때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의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 2주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후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kg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지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이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블루베리의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을 깊이 못 자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칡입니다.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어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대추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칡은 우리 몸의 상체에 열을 내려주어 수면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이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추와 칡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에 대추는 8알, 칡은 약 30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차를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칡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양은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것이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입니다.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주는 것이지요.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고 또한 레티난이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입니다.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대추의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으로 암세포를 억제하여 종양증식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대추의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대추 열알을 준비해 씨와 과육을 분리해 따로 약한 불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씨에 있는 약한 독성과 쓴맛을 제거하고 고소한 맛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준 대추를 양파 반 개와 함께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졸여주신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주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엔 불편한데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강삼조이라고 해서 생강 세 쪽과 대추 두 알을 뜻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요. 수족 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 5g을 물 2리터에 넣고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셔서 드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 정말 유명한데요.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고혈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가 감염에 맞서 싸우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과 대추의 음식궁합이 좋아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죠. 8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입니다.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며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고 심장신경을 안정화시켜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대추를 잼으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이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위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대추에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을 이롭게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대추의 GI 지수는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도가 사과보다 5배 정도 높은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인데요.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열이 나며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드시면 호흡곤란,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된 특성 단백질이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무, 나박김치, 깍두기,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겨울이 되면 바로 무나물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물을 넣고 달달 볶아 소금으로 간하고 깨소금 넣어서 드시잖아요. 기름을 넣지 않고 물을 볶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썰어 무와 함께 담아주세요.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합니다. 냄비에다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 물을 1컵 넣어줍니다.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졸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만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좋은데요. 겨울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으며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무의 가장 좋은 효능은 첫 번째로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물기에 쉽게 배출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를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계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달리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가래, 기침, 독감,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되는데요.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배숙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면 겨울에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져 기침이 멈추게 되며 가래를 묽게 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쉬워집니다. 무와 배는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염, 편도선염, 후두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1: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의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의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요. 이대로는 너무 걸쭉하여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것입니다. 천연소화제 하면 떠오를 것이 바로 무인데요.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이제와 디아스타아제가 풍부하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드실 때에도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김장을 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무로 양념을 더해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요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지요.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아제가 풍부한데요.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시켜주므로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도 무에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입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주범인데요. 무를 섭취함으로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지요.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무를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가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니코틴을 중화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에는 식물성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무즙을 갈아서 넣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메밀에는 살리시라민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요. 이 독성물질을 무의 식물성 유황 성분이 중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인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암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작용을 넘어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에도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 100g에는 칼슘이 2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의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되는데요. 무말랭이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 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인데요.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칼슘은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뼈 건강에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요.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만나 몸의 흡수를 잘 되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은 이유인 것이지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것이지요.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당뇨병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여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기침을 멈추게 하고 몸의 기력을 더욱 보충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 안의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더욱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무를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물을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에 익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아시죠? 그런데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